안녕하세요. 제이디드 월드입니다. 저번 주에는 40불대로 마감을 하였고 이번 주에 50불을 만약에 넘긴다라면 이제 갭은 다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인프라 비리 통과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전기차 섹터에 아주 좋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아버리면서 전체적으로 전기차 섹터가 흐지부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주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상방으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콜옵션 볼륨이 58만 정도가 되고 풋옵션이 16만, 약 3.5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는 40불을 돌파를 하면서 시가총액은 67빌리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성공적인 전기차로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 총 이익률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25%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전쟁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결국 전기차 기업들 매출 총 이익률 25% 이거 달성 못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테슬라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을 하면 25%대가 결국 제조업체 전기차 기업으로서의 마진의 한계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외의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특히나 에너지 저장 장치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매출을 지금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매출 비중은 나오지만 전기차에 비할 때는 못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시나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 부분, 매출 부분이랑 그 다음에 매출 원가 부분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애널리스트들은 결국 테슬라가 2030년까지 에너지 부분에서 돈을 못 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매출을 보시면 2030년에 4,541밀리언이지만 매출 원가 역시나 비슷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돈을 못 버는 사업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테슬라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 이 부분이 뭔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매출을 이끌어 줄 만한 확실한 구매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루시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네옴시티입니다. 자, 그리고 루시드 역시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분석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 총 이익률을 23%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출 총 이익률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가격을 올리던가, 두 번째, 판매 대수를 올리던가, 세 번째, 매출 원가를 줄이던가 해야 되는데, 루시드는 판매 대수를 늘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모든 자료들은 미국 공장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고, 아직까지 루시드는 미국 공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매 대수를 늘려야지, 이거 매출 총 이익률을 25%만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본격적으로 사우디 제다에 공장이 들어가고 중국에 공장이 들어가면 이런 표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판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제조업체로서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부분, 사우디가 준비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 돌아가는 네옴시티, 이 부분이 사실 루시드한테 수주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배터리 저장 장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도시에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사실 에너지 부분에서 이런 네옴시티 같은 이것보다 좋은 매출처는 구매처는 우리가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이 무엇이냐면 루시드가 네옴시티 이거 수주를 만약에 발주를 받는다. 계약을 따낸다.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기차 마진율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제조업체 전기차의 그 마진율의 한계점을 벗어나는 부분이 이런 에너지 부분,
많은 기업들이 에너지 부분에서 돈을 벌려고는 시도는 하지만 돈이 안 됩니다. 왜냐? 거대한 구매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로서는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1년 프라이스 타겟으로 35에서 50불 이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50불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어쨌든 갭을 맞추러 50불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고점 60불 때 이거는 상황이라든가 그때 좀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생산 대수를 늘려갈 차례입니다. 매출 총 이익률을 늘리려면 이제부터는 생산 대수를 늘려야 되고, 생산 대수를 늘리면서 저가형도 발표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매출 총 이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리조나 공장 확장, 지금 조금 더 속도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사우디 제다 공장 역시나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스피드감 있게, 그리고 중국 공장까지 이 정도만 해준다라면 사실 전기차 기업으로서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된 레벨이 아주 높은, 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 마진율을 확보했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루시드가 차량 인도를 성공시킨과 동시에 이 차량 인도를 성공시켰다라는 것을 어쨌든 증명했다라는 점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고, 이제부터는 고성장주, 업사이드 포텐셜이 아주 높은 그러한 성장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을 아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루시드는 업계 최고의 에너지 전력 밀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뭐 비행기로 가든 에어 택시로 가든 선박으로 가든 중장비로 가든 농업으로 가든 아니면 거대한, 세상에서 가장 크고 거대한 배터리 저장 장치 시스템을 만들던 이런 것들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 결국 에티에바에서 나온 기술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애플 루머는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은 공장이랑 생산을 늘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계속 뭐 루시드랑 애플 매장이랑 이렇게 가깝게 스튜디오가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공장 생산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아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모터 트렌드에서 루시드 에어 리뷰가 올라왔는데 사실 기술력 부분에서는 이미 앞서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실내 인테리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내부 공간이 너무나도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진짜 럭셔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내부 공간 가성비가 잘 나오는데 고급스러운 디자인. 사실 전문가들은 루시드 실내 인테리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니멀하지만 간단하고 심플하지만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는, 어쨌든 저는 럭셔리 시장에서 루시드의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내부 공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은 가치로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스튜디오는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도 오픈이 되었고, 내년에는 유럽에도 오픈이 되는 것이고, 피지컬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확장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그 몸으로 직접 체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는 아름다운 루시드 충전소, 이렇게 피지컬적으로 하나하나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분들이 이제 루시드 세일즈 팀들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 자동차 딜러들이랑은 뭔가 느낌이 틀리다. 이거 매장 분위기라든가 직원들 분위기가 뭔가 샤넬 매장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 자체, 브랜드 이미지. 루시드는 지금 감성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트위터에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하단부는 빨간색, 상단부는 이제 골드색인 것 같은데 이렇게도 주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LV 루시드인 거 보니까 라스베가스인 것 같은데 이거 뭔가 디자인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색깔 하나로 된 것이 이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도 주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